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회관의 관할 구역을 놓고 뉴저지 역대 한인단체장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 한인회의 뉴저지 지역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인데요. 두 단체 간의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 한인회관에 모인 한인단체장들, 뉴저지 상록회, 경제인협회, 체육회 등 9개 단체의 대표들과 뉴저지 한인회 임원이사 그리고 지역 주민까지 약 3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와 지역 한인단체들은 뉴욕 한인회의 회칙에 나오는 관할구역은 60년 전 인근 지역에 한인회가 없을 때의 이야기라며 지금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뉴욕 한인회 정관을 갖고 왈가불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한인회는 지역 속지주의 활동이기 때문에 좀 더 속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대표성만 운운하지 말고 실질적인 그런 봉사 정신으로 또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참석자들은 뉴욕과 뉴저지는 서로 다른 법률과 규정이 있다며 뉴욕주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가 인근 지역이라고 해서 뉴저지나 커네티컷주에서 활동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가 뉴욕 법이 틀리고 뉴저지 법이 틀린데 뉴저지는 뉴저지라고 비영리 단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 뉴욕은 뉴욕대로 있으면 만약에 뉴욕이 그러고 싶으면 뉴저지 와서 뭐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하든 또는 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서로 상식선에서 배정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자리를 함께한 뉴저지 한인단체장들은 두 지역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며 두 지역의 의견 대립이 계속될 경우 뉴저지 지역 주민투표 같은 적극적인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전 주민의 예를 들면 1000명이 참여를 해도 좋고 10,000명이 참여를 해도 좋아서 그거에 찬반을 물어서 찬성한다고 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난 6월 22일 뉴욕 한인회장이 뉴저지에와 펠팍 로튼도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뉴욕과 뉴저지 두 한인회장이 서로 감정 대립만 할 뿐 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두 한인회장의 대화만이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동포들의 사랑의 손길에 힘입어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회칙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됐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이를 한인회에 서한을 보내고 현재 회칙이 회장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회칙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회장이 71명의 이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장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게 되고 회칙이 모호해서 회장을 탄핵하는 절차도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한인회가 최근 회칙 개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안다며 비영리 기관법을 준수하는 회칙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검찰 측은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김민선 회장을 만나 회칙 개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서한에서 민승기 씨와 그의 측근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회칙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각종 결함이 민승기 씨의 집행부 시절 존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3월 이사회를 통해 회칙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선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고 밀리는 정치적 파워 게임이 뉴저지 펠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폴라타 전 민주당 위원장이 제임스 로튼도 시장에 대한 탄핵을 위해 주민 소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갈등을 빚었던 마이클 폴라타 전 펠팍 민주당 위원장이 로튼도 시장의 탄핵을 위한 주민 소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지난달 28일 타운의회 정례회의가 열린 직후 시의원들에게 폴라타 전 위원장이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히고 주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폴라타 전 위원장은 이번 주
주 중으로 로튼도 시장 탄핵의 첫 단계인 주민 소환 신청서를 타운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타운에 주민 소환 신청서가 접수되면 발의를 위해 전년도 본선거에 등록한 펠팍 전체 유권자 6천여 명의 25%에 해당하는 1,500여 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서를 160일 이내 타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청원서를 버겐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열하고 승인해야만 주민 소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 투표 날짜가 정해지면 로튼더 시장의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주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와 교량 등에 대한 모든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교통기금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30일 뉴저지에서 교통기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를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도로와 교량, 철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공사 중단과 지연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크리스티 주지사와 주 하원은 지난달 30일로 고갈된 교통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휘발유세를 갤런당 37.5센트까지 올리는 대신 판매세를 현행 7%에서 6%로 낮추고 은퇴연금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에 극적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 상원이 의회에서 법안을 표결조차 붙이지 않아 자동 폐기되고 교통기금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크리스티 주지사가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주 상원은 판매세가 인하되면 주 전체 예산의 근간을 망칠 뿐 아니라 이미 음식과 의료 등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중산층들은 실질적인 세금 공제 혜택을 체감할 수 없고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트럼프의 영향력 있는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 메이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크리스티가 트럼프 캠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언자이자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 중 한 사람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티는 지난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와 경쟁하다가 2월 중도 하차한 뒤 곧바로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 크리스티는 트럼프의 오른팔로 떠올랐고 5월에는 트럼프가 대선 승리 시 출범할 정권 인수위원장으로도 낙점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크리스티가 공화당 주류 인사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트럼프 공개 지지자라며 그가 러닝메이트 중 한 사람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티는 이미 인수위원장으로서 트럼프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크리스티는 자신의 수석 보좌관을 인수위 팀에 합류시키는 한편 물밑에서는 공화당 동료 주지사들과 정치 후원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트럼프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큰 진전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크리스티의 이와 같은 행보가 그에게 정치적으로 과감한 도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획기적으로 올리면 불법이 줄어들까요? 불법 체류 이민자를 고용하거나 이민 노동자를 차별하는 고용주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발간된 연방관보를 통해 이민자를 불법 고용하거나 이민 노동자를 차별하는 고용주 벌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벌금 인상이 그간의 인플레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벌금 인상률은 100%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당국이 고용주들의 이민자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를 불법 고용하는 고용주는 1차 적발 시 현행 벌금 250에서 2,000달러보다 100% 넘게 인상된 539에서 4,313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2차 적발되면 4,313에서 1,781달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이민자와 관련된 부당한 불공정 고용 행위가 적발된 고용주 벌금도 대폭 인상됩니다. 1차 적발된 고용주는 445에서 3,564
$3의 벌금이 부과되고 2차 적발되는 고용주는 $8,908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민 노동자에 대해 연달아 3회 이상 불공정 고용 행위를 하다 적발된 고용주는 최고 $17,816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과도한 학자금 융자 상환 규정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4일 죽음으로도 면제받지 못하는 학생 부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과도한 뉴저지주의 학자금 융자 상환 규정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범죄로 인해 지난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사례를 소개하며 연방정부는 아들의 피살 소식을 접한 후 남은 융자를 삭감해줬지만 뉴저지주 고등교육 학생지원국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의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달리 소득에 따라 상환 액수 등을 조정하기 어렵고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상환 부담을 벗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연방정부 융자보다 이자율이 높고 상환 규정은 정부의 규제력을 동원해 민간 금융기업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저지주의 학자금 융자 상환 규정이 까다로운 이유로 융자 프로그램 운영기금을 월스트리트 투자가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정부가 투자가들로부터 받은 기금을 융자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정부는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 투자금으로 고등교육 학생 지원국의 운영 예산 절반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인의 시간 개념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코리안 타임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항공권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하는 모든 고객은 항공기 출발 전까지 탑승을 취소하겠다는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위약금은 노선에 따라 북미나 남미, 유럽,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미화 $120, 동남아, 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미화 $70가 부과됩니다. 또 일본과 중국,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톡, 이르쿠츠크 등의 단거리 노선은 미화 $50가 부과됩니다. 위약금은 한국에서는 원화로 미 달러로 결제한 해외에선 미 달러로 부과됩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해 발권한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서는 노선에 따라 12,000에서 5,000마일을 위약금으로 차감하고 국내선 항공권은 노선에 상관없이 500마일을 차감합니다. 대한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서만 탑승 부도 위약금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번엔 전 노선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지난 4월부터 국제선 고객에 대해 10만 원의 탑승 부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13%나 줄었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월 수수료 또는 자격이 되지 않아 탈퇴하는 경우가 주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일반 가입 기간이 종료된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가입자 160만 명의 건강보험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월 31일까지 총 가입자는 1270만 명에 달했지만 전체 가입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이 탈퇴하면서 3월 말에는 가입자가 111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보험 전문가들은 프리미엄 플랜 미납에 따른 탈퇴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고 워싱턴 DC 기반의 보수 성향 지역 매체 맥클라치 DC는 보험료가 비싼 프리미엄 플랜을 지불하지 못한 가입자들이 대거 자동 탈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번 통계를 발표하며 가입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가입자 유지율은 80에서 90% 사이로 기대치에 부합했고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 신규 가입자는 오히려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사 기간 동안 약 17,000명의 가입자가 체류신분 관련 문제로 자동 탈퇴한 것이 가입자 감소의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를 방문한 한인들의 강도 사건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한인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LA 한인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노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방문 한인 관광객들의 폭행 강도 및 살인 사건 소식이 전해지면서 LA의 치안 상태에 대한 한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어제 한인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4월 LA 소재 시티마켓 지하 주차장에서 한국에서 방문한 남성이 10대 갱단의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유동 인구가 많은 대낮 LA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84살 이동열 씨가 홈리스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개월 후 또다시 시니어 관광객 62살 이한우 씨가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이어지자 LA의 치안의 현지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관광객들이나 사전 예방이 비교적 힘든 시니어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인사회가 나섭니다. 우리들 노인 지키기 회원들은 뜻을 모아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많은 분들의 서명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300명분의 서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죠. 더 많은 한인분들의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칭 우리들 노인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LA 치안 관계기관에 한인사회 우려의 목소리를 보다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약 1,300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보다 많은 수의 지지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도 및 살인 사건을 사전 예방하는 관련 규정과 LAPD 치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서명 운동이 절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TVK 뉴스 노정윤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등골을 오싹하게 했던 영화 속의 귀신들이 실제 야구장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귀신을 보고 무서워하기는커녕 모두들 즐거워하는데요. 일본 프로야구 경기 시작 전 치어리더들이 흥을 돋우는데 갑자기 전광판에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귀신이 나타납니다. 귀신은 어느 틈엔가 경기장으로 자리를 옮겨 글러브를 끼고 마운드에 들어섭니다. これは映画リングシリーズのもしかすると貞子さんでしょうか. 뒤를 이어 온몸에 피치를 한 영화 주원의 귀신 카야코와 아들 토시오까지 등장합니다. これからですねピッチャー貞子そしてバッターのカヤコの世にも恐ろしい世紀の野球対決が行われると. 팔을 흐느적거리며 몸을 풀던 사다코가 공을 던지자 카야코가 바로 쳐냅니다. 하지만 카야코는 달릴 힘이 없어 풀썩 주저앉고 아들 토시오가 대신 일루 베이스까지 달립니다. 공포의 시구는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홍보를 위한 이벤트였는데 덕분에 팬들은 물론 선수들까지 경기 전 간담 서늘한 깜짝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국의 한 가정집 변기 안에 뱀 한 마리가 머리를 쏙 내밀고 있습니다. 놀란 집주인의 다급한 신고에 구조대가 출동했고 생포에 성공했습니다. คือมาไม้หายครับแต่รอบนี้เห็นเป็นตัวเลยครับตอน2 รอบผมก็เห็นเป็นตัวแต่ว่าตอนเรียกมาเนี่ยมันก็หายไป 잡고 보니 뱀은 길이 1m의 독사인 코브라. 이 집 주인은 운이 좋았지만 변기로 들어온 뱀에게 물린 남성도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남성은 변기에 앉자마자 비단뱀에게 물려 30분이나 뱀과의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뱀에 물린 상처 때문에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구조대는 변기를 해체해 3m짜리 거대한 비단뱀을 잡았습니다. 태국에서는 요즘 같은 우기엔 뱀들이 젖은 땅을 피해 도심의 주택가로 숨어 들어오는 바람에 이런 웃지 못할 황당 사고가 종종 벌어진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서로 털을 핥아주며 친근감을 표현하는 고양이들.
이제 사람도 자신의 애완 고양이를 혀로 핥아줄 수 있습니다. 돌기가 난 고양이의 혓바닥을 본따 만든 실리콘 빗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빗을 입에 물고 고양이를 핥아주면 기분이 좋아진 고양이는 어느새 잠이 듭니다. I think it allows you to get closer to your cat. It allows you the ability to behave more like your cat. 고양이를 키우는 미국의 한 부부가 발명해 제품 생산을 위한 기금을 모았는데 애묘가들의 성원으로 목표액을 훌쩍 넘는 금액이 모여 곧 판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에서 녹화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호세 페랄타, 엘리시아 하인드맨 등 의원은 대시캠을 장착한 차량 소유주에게 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블랙박스로도 불리는 대시캠은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페랄타 의원은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에 대시캠 장착을 추가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퀸즈 포레스트 힐 거주 56세 여성 아이리니 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6시 30분쯤 레고파크 정션 블로바드에서 서쪽 방면 호레스 하딩 익스프레스웨이로 향하던 중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21세 여성이 치여 숨졌고 자전거를 타던 26세 여성 역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씨는 이들을 친 후에도 길가 반대로 방향을 바꾸고 신호 대기 중이던 그린캡과 미니쿠퍼 차량 2대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뉴욕 일원 병원에 공급할 혈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헌혈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인근 병원들의 혈액 적정 보유량은 일주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150개의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뉴욕 헌혈센터의 혈액 보유량은 O형 1일치 이하, B형 2일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맨해튼에서 사제 폭죽이 폭발, 버지니아 페어팩스의 대학생인 커너 골든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왼쪽 무릎 아래 절단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폭발이 테러와 연관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초보적 화학 지식을 가진 아마추어가 제조한 사제 폭죽으로 지난 1일 센트럴파크에서 실험차 터뜨리기 위해 가져왔다가 비 때문에 폭죽이 터지지 않자 그냥 두고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간간히 흐린 날씨로 무더위가 예상되며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2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무덥고 후덥지근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가끔 구름이 끼면서 후덥지근한 날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무덥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